안녕하세요. 윤쌤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58차 깊이에 따른 해수의 온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그래서 해수 표면에서 해수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서 수온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런 해수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구 표면의 사진이에요. 그 중에서 해수의 온도를 기록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0도가 적도 부근이거든요. 적도 부근에 있는 수온을 28.5, 28.5, 이 숫자가 써 있죠? 숫자가 굉장히 높아요. 색깔도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죠? 온도가 높은 겁니다, 수온이. 그에 비해서 이렇게 고위도로 갈수록, 그에 비해서 적도 부근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해수의 온도가 20, 15, 5, 0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를 보면요. 적도 부근, 즉 위도 0도 부근은요. 해수의 수온 온도가 높습니다. 왜 높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온이 높습니다. 태양 에너지, 햇빛을 흡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지요. 그 다음은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입니다. 이따 어떻게 실험을 하는 건지 장치를 먼저 설명을 해 볼게요. 여기 전등이 하나 있는데 얘는 적외선 등이에요. 그 다음 얘는 미니 선풍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온을 측정하는 장치가 있고 온도계를 지금 여러 개 준비합니다. 스탠드에다가 수온 측정하는 장치를 올리고 이렇게 스탠드에다가 지금 거치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온도계를 꽂을 수 있는 이렇게 홀더가 꽂혀 있어요. 그래서 온도계를 지금 홀더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보이죠? 온도계 5개를 준비해서 온도계를 여기다 꽂아서 실험을 실시하는 겁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탐구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실험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햇빛의 영향을 받아서 해수의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실험입니다. 첫 번째 과정 설명할게요. 온도계를 일정한 간격으로 높이가 다르게 이 온도계 꽂이에 끼우는 겁니다. 지금 그림을 보아하니 온도계가 총 5개가 보이네요. 일정한 간격으로 꽂는데 첫 번째 온도계를 보면요. 첫 번째 온도계, 두 번째 온도계, 세 번째 온도계 점점 온도계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담겨있는 수온 측정 장치 여기에서 첫 번째 온도계의 구는 동그랗다는 뜻이고요. 동그란 아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알코올 온도계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아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얘가 살짝 잠길 정도에서 첫 번째 걸 고정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온도계는요. 일정한 간격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온도계보다는 2cm 밑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 거보다 2cm 더 깊이, 네 번째 거는 세 번째 거보다 2cm 더 깊이, 2cm씩 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실험을 할 때요. 5개 온도계 눈금이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면 몇 도 기준으로 해서 몇 도 올라가는지 확인하기가 쉽겠죠. 그런 다음에 수온 측정 장치 위쪽에다가 적외선 등을 위쪽에다 설치해서 표면에 고르게 열이 쬐일 수 있도록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됩니다. 즉, 첫 번째 온도계는 해수 표면에 있는 거고요. 맨 마지막 5번째 있는 온도계는요. 해수 깊이, 즉 물 깊이에 있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깊어질수록 온도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실험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고요. 그 표를 토대로 작성한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실험에 사용했었던 온도계는 A, B, C, D, E 5개가 있었습니다. A는 수면 부근에 살짝 잠기도록 했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간격으로 2cm 간격으로 온도계를 점점 수면 아래로 위치하게 했지요. 그래서 수면 부근에서는 적외선 등이 지금 내려 쬐고 있었는데 A 같은 경우는 온도가 32였어요. 수온이. B는 28, C는 27, D는 26.5, E는 26. 결과를 보면요. A에서 E로 가면 깊이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깊이가 깊어질수록 32에서 28, 27, 26.5, 26 수온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요.
A 같은 경우는 깊이가 0일 때 수온이 32도가 됐어요. 0일 때는 32도 정도 여기다 체크를 하고요. B는 수온 28도 정도 됐었거든요. 깊이가 2.5예요. 그래서 여기가 2, 여기가 3, 그거의 반이니까 2.5일 땐 28. 그런 다음에 C는 깊이가 4.5가 되겠죠? 여기가 4, 여기가 6, 그 사이는 5, 5에서 4 사이니까 4.5 여기가 되겠네요. 그때 온도는 27.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깊이 들어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요. 아까는 적외선 등 가지고 햇빛 하나만을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선풍기까지 가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햇빛도 비치고 바람도 불었을 때 해수가 그 온도 분포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보면요. 여기 적외선 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선풍기까지 같이 작동을 했었을 때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보겠다는 겁니다. 1번 앞에 실험에서 적외선 등 옆에다가 선풍기를 설치하고요. 2번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역시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먼저 또 표를 한번 볼게요. 자, A가 수면, 그 다음에 E는 가장 깊이, 간격 똑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랬을 때 아까는 A, B, C, D 가면서 다 온도가 쭉쭉 떨어졌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A와 B 사이에 온도가 같은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A 첫 번째는 28, 그다음 B도 28. 이렇게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생깁니다. 물론 그 이후부터는 27, 26.5, 26해서 온도가 이렇게 27, 26.5, 그다음 26 이런 식으로 온도가 떨어지게 돼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아까하고 달라졌었던 건 이렇게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온이 일정하게 생긴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럼 아까 실험하고 달라진 건 하나예요. 아까는 햇빛, 즉 적외선 등만 썼는데 이번에 누구도 집어넣은 거야. 그렇죠. 선풍기를 이용해서 바람의 영향까지 추가를 한 겁니다. 결론을 내리면 누구로? 그렇죠.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바람이 표면에 있는 물을 섞이게 합니다. 이렇게 뒤죽 박죽 물이 막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섞인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혼합된다. 혼합이 되는 층이다. 그래서 혼합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결론은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자, 두 개의 실험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실험입니다. 그림이 조금 작지요? 적외선 등만 넣은 거예요. 즉 햇빛의 영향만 준 거. 두 번째는 햇빛과 선풍기, 즉 햇빛과 바람의 영향을 준 거. 그랬을 때 그래프 형태가 달라요. 첫 번째 그래프는 계속 온도가 낮아져요. 하지만 두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생겼다. 선풍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요. 적외선 등만 딱 비출 때는요. 수면 부근에서 열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겁니다. 열을 어디에서? 수면 부근에서 열을 가장 많이 흡수해서 표면이 그 해수 표면의 수온이 가장 높게 되는 거고요.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은 낮아지죠. 햇빛이 거기까지 흡수가 덜 되니까요. 이때 누구로? 그렇죠. 선풍기로 누구를 일으키면 바람을 일으키면 물이 섞이면서 즉 혼합이 되면서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 두 개의 차이를 아셔야 되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다의 해수의 수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니? 그리고 그런 요인이 어떤 작용을 하니? 라고 설명을 해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수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지금 여기 적외선 등은 태양 에너지, 햇빛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선풍기는 바람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수온을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준 요인 두 가지는 하나는 1번은 태양 에너지, 2번은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이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설명해 보자 그랬는데 태양 에너지는 수온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태양 에너지가 표면에서 많이 흡수되면 태양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면 수온이 높아지는 거고요. 바람 때문에 섞이는 층이 생기면서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인 두 가지, 태양에너지, 바람. 각각의 작용은 태양에너지는 수온을 높이고 바람은 섞여서 수온이 일정한 구간을 생기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이래에서 해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온도를 가지고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가지고 세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요. 이 부분은요. 온도가 일정한 층이에요. 깊이 들어가도 온도가 비슷해요. 즉 바람이 불어서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층을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즉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요. 그쵸? 표면이니까 얘를 굉장히 많이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온이 높아요. 그리고 아까 봤지만 바람도 싱싱 불어요. 그래서 얘가 섞이면서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나누는 요 층을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혼합층은 태양 에너지를 대부분 흡수합니다. 그래서 수온이 높고 바람의 영향으로 해수가 섞이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하다. 그래서 이러한 층을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혼합층 아래에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굳이 선을 긋자고 하면 이 정도 요렇게 가운데 해당하는 부분이죠. 얘는요. 그림을 보면 자 혼합층이 끝나는 지점의 온도는 20에서 25 사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점점 깊이 들어가면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뚝뚝 떨어져요. 20, 15, 15 이런 식으로 온도가 쭉 떨어져요.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변하는 층을 우리는 수온 약층이라고 합니다. 수온 약층의 특징은요.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얘는 매우 안정한 층이라고 얘기해요. 얘기를 잠깐 설명할게요. 안정하다. 우리 공기 가지고도 예전에 배운 적 있는 것 같은데 안정 불안정을 얘기할 때 밀도가 큰 아이는 밑에 가라앉으려고 하고 밀도가 작은 아이는 위로 뜨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여기 위쪽에 있는 해수를 준비를 할게요. 이쪽 아래에 있는 해수는요. 아래에 있는데 온도가 낮아요. 밀도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밑에 가라앉으려고 해요. 하지만 이 부분 어떨까요? 그렇죠. 요 수온 약층의 윗부분에 있는 해수는 온도가 15에서 20 사이 온도가 높네요. 그렇죠.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위에 떠 있으려고 해요. 밑에는 차갑고 밀도가 커서 밑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얘는 위에 가만히 떠 있으려고 하니 자기 자리에 그냥 있으려고 하겠죠. 섞일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밑에 그냥 있으려고 하고 얘는 위에 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이렇게 온도가 섞이는 바닷물이 섞여서 온도가 일정한 층을 혼합층이라고 했고요. 지금 배우는 수온 약층 말고 다음에 배울 여기 아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깊은 이 심자가 깊을 심자예요. 해는 바다고요. 깊은 바다층이란 여기가 심해층이거든요. 즉 얘는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수온 약층 위에 혼합층이 있고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밑에 심해층이 있어서 얘가 딱 차단해요.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안정하다는 건 밑에 있는 애는 계속 밑에 있고 얘는 위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의 에너지 교환을 딱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누가요? 수온 약층이. 세 번째는요. 가장 깊은 곳이에요. 선생님이 영역을 설정하자고 한다면 이렇게 해당하는 볼륨이 굉장히 크죠. 양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가장 깊은 곳에 있다. 그래서 심자를 한자로 풀이해보면 깊다. 해는 바다, 깊은 바다를 우린 심해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얘는 특징이 수온이 매우 낮아요.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5도씨 이하거든요. 그쵸? 수온이 매우 낮고 일정한 층이에요.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층이에요. 자, 첫 번째 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심해층이다. 양이 많은 거 확인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깊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도 햇빛의 영향도 받지 않아요.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 없고요. 수온이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 3도씨 정도로 굉장히 온도가 낮은 곳을 말합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해볼게요. 1번, 혼합층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섞어준다는 얘기죠. 그때 영향을 주는 것은 태양 에너지와 누구다? 바람이다. 해수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에 따라서 첫 번째가 혼합층이었어요. 두 번째가 수온 약층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깊을 심자를 쓰고 가장 깊다 그래서 심해층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한다는 거. 용어 그림을 보고 그 어느 부분이 그것인지 그 다음에 각 부분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아내셔야 됩니다. 3번 볼게요.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어떻게 달라질까? 바람이 강하게 불잖아요. 해수가 굉장히 잘 섞여요. 그래서 수온이 일정한 범위가 넓어지고 따라서 혼합층의 두께는 더욱 두꺼워지게 되겠습니다. 두꺼워진다. 마지막 4번.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해수의 수온이 낮아집니다. 왜요? 태양 에너지가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확인하기를 정리하고요. 오늘의 수업 핵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험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적외선 등만 이용해서 햇빛 가지고 그 수온의 변화를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적외선 등과 선풍기를 이용했으니까 햇빛과 바람의 영향을 둘 다 봤을 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적외선 등만 비쳤을 때는 수면 부근에서 열을 가장 많이 흡수해서 수온이 가장 높고 깊이 들어가면 수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물이 섞이면서 수온이 일정한 구간, 즉 혼합층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수의 층상 구조를 보면 해수 표면부터 들어가면 들어가서 표면 부근에 있는 혼합층, 태양에너지의 영향으로 수온이 높고 바람의 영향으로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요, 수온이 급격하게 쭉쭉쭉쭉 떨어지는 층이에요. 얘를 수온 약층이라고 해요. 수온은 변화하지만 물질적으로 봤을 때 밑에가 차갑고 위에가 온도가 높은 물이 위치하기 때문에 뒤집어서 섞이지 않아요. 얘는 계속 밑에, 얘는 계속 위에 있으려고 해서 안정한 층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가장 대부분을 차지해, 해수의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온이 매우 낮고 일정한 층, 우린 걔를 심해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를 이렇게 층으로 위에서부터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나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59차시 여러 물질이 녹아있는 해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